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광화문 봅슬레이 워터파크 설치해놓은 거 보셨습니까? 아니, 보진 못했고 뉴스로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저는 봤는데요. 예. 그 일기예보 기상청하고 협력이 없었던 모양이죠. 아니, 뭐 제가 보기엔 일기예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네. 그런 걸 참 설치했다는 게 굉장히 행사비로 10억을 하루 만에 그냥 날렸다는데 이게 국민들 돈을 알기를 뭐 어떻게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자기 돈이 아니니까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요. 네. 자, 오늘 이슈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슈는 뭐로 하셨습니까? 네. 85%. 85%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박근혜 정부가 예. 국정과제의 85%를 완료를 했거나 예. 정상 추진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또? 네. 한번 들어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네.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 정책백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한광욱 전 실장 이하 청와대 비서실 참모들이 그런 평가를 내린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 하네요. 누가 발간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공공기관 등에 배포까지 마쳤다고 하는데요. 예. 무려 8건입니다. 8건 분량에? 한질이 8건. 아. 예, 엄청난 양이죠. 게다가 권당 500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방대한 백서라고 합니다. 광화문 봅슬레이 워터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이런 게 참 국민들 돈을 아주 우습게 하는군요. 아니 뭐 필요하긴 하죠. 아니 물론요. 필요하죠. 근데 85% 맞췄다니요. 뭐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언제부터 준비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난해 이제 이미 백서 발간 예산을 수립한 상태였다 그러고 탄핵 이후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월 10일 탄핵 결정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한 거고 예. 보도를 쭉 살펴보니까 4월 13일에 예. 이 문화체육부 쪽으로 이게 원고가 넘어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아주 빛의 속도로 작업을 한 건데요. 예. 당초에는 이게 원래 백서 형태로 이번엔 내기 어려울 거다. 예.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집필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 그러니까 비서관들이 주로 작성을 했고 그 수석 비서관들이 일종의 감수를 해서 마무리를 지은 이제 그런 건데요. 예. 3월 달만 하더라도 이번엔 백서 발간이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탄핵을 당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러기도 하고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국민적 거부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백서 형태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그 당시 잠시 나왔었는데요. 결국 백서 형태로 발간이 된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8건이나 나왔으면. 네. 뭐 1권은 총론, 예. 2권 경제부흥 1, 예. 3권이 경제부흥 2, 예. 그다음 국민행복 1, 국민행복 2,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그다음에 마지막 권이 일지 그리고 심지어 어로까지 수록을 했답니다. 하하. 네. 모두 다 성공하신 것만 말씀을 하셨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박비여천가 내지는 자화자찬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런 네.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예. 이 발간사에서 한광욱 전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며 예.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예. 다만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 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15%는 그런 거다. 이런 얘기겠죠. 과거 정부들도 백서 발간했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이후 이 모든 정부가 사실은 대통령 임기 그 마무리될 때쯤 국정백서를 이제 발간하긴 했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임기 만료 전에 이렇게 발간이 되다 보니 네. 이 역시 내용은 좀 자화자찬 위주로 좀 이뤄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요. 사실은 이 국정백서라 하면 그러니까 좀
비판해야 될 부분들 또 잘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 함께 이렇게 병기가 돼야 그다음 정부에서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근데 아쉬움이 뭐 있습니다. 백서를 굳이 내지 않아도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해왔던 업적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 국민들이 내리셨는 상태고 그렇죠. 전혀 현실적 판단과 동떨어진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이거는 결국은 예산 집행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또 한 달 만에 빛의 속도로 쓴 것을 지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얼마 썼는지는 모르시죠? 네. 그것까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양도 많고 네, 그래서 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을 억울하다 것으로. 이런 뜻일까요? 네? 억울하다 이런 겁니까? 뭐 그거보다는 조금만 그러니까 더 줬으면 아니, 15% 완성했는데. 잘한 일도 많은데 음. 그냥 이렇게 탄핵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저평가될 수는 없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반영된 그런 백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기념하는 도서관 비석에 빨간 스프레이 페인트로 욕설이 적힐 정도로 대통령께서 그런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받으셨는데 네. 자화자찬을 하는 백서를 냈다고 하는 것은 비서분들이 대통령을 모셔도 엄청나게 잘못 모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도 결국은 또 백서를 내지 않을까요? 국정백서 내겠죠. 네. 임기 말쯤에. 말쯤에. 예. 역시 또 이제 그 차기 정부에서 내는 게 아니고 네. 현 정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내니까. 그거 괜찮네요. 역시 차기 정부에서 내면 좋겠네요. 사실은 그게 좀 맞죠. 네. 그래서 좀 공가를 좀 사실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는 게 좀 네. 필요한데 예.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참 우리 역사 속에 늘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받아들여야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이종훈 박사한테 질문 드렸었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얼마 썼는가. 뉴스웍스에 따르면 한 5억 원 정도 예산을 썼다고 하는군요. 돈이 또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통신비 인하 공약이 있었죠. 정부가 선택 약정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데 행정처분을 내려서 지금 이동통신사와 갈등이 좀 불거지고 있답니다. 이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 기기를 바꿨는데요. 기기 바꾸니까 묻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소비자들은 무용지물 정책이다 반발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담당하셨던 인터뷰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디지털소통위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선택약정 할인율 현재 20%인데 이거를 25% 상향하는 행정처분 냈다. 그러면 네. 어떤 요금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예를 들면 5만 원에 이제 요금을 계약하신 분은요. 네. 20%가 할인됐었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네. 그러면 이게 10,000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25%도 할인되니까요. 예. 이게 5,000원 더 할인되는 거죠? 예. 제가 엉뚱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가격을 그냥 낮추면 되는 거지 왜 이걸 할인이라고 부르나요? 그게 이제 우리 그 통신시장의 예. 복잡한 구조를 반영한 건데요. 예. 네. 그래서 이 할인율을 너무나 복잡한 통신시장에서 그나마 통신비를 좀 인하해서 네. 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시행령으로 예. 그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겁니다. 예.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도 뭐 이해를 하시겠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그 기기를 만들어낸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SK텔레콤이나 KT텔레콤 같은 이런 통신회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익이라고 하는 게 선크 코스트. 그러니까 매몰 비용은 인정을 하겠지만 그냥 장치만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멤버십만 회원만 모집하면은 이거는 자동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어떤 네. 피와 땀이 흘려진 게 아니라 기계가 그냥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이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게 또 다른 하나의 이 제도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는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이거는 단말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영업보호 비밀, 네. 영업비밀 보호를 빌미로 이게 자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예. 통신비의 원가 계산, 통신비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통신비 인하 방안 중에 네. 뭐 영업 보호 비밀이라고 뭐 원가 계산 자료를 잘 안 주시기 때문에 네. 우리 단말기가 해외와 국내에서 파는 가격이 다르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가격 비교표를 만들어서 공개하겠다. 예. 그 방통위 쪽에서 예. 그런 대안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영업 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좀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는 제119조 1, 2항에 보면은 개인의 네, 사적인 이익보다도 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취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우리 법원들이 그 사기업 보호에 조금 더 방점을 두어서 예. 그러니까 영업 자료 그렇군요. 공개에 대해서 되게 엄격합니다. 네. 그 할인율에 대해서 그러면 뭐 본론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본료 폐지 대신에 요금 할인을 하는 게 이게 앞뒤가 먼저 선우가 바뀌었지 않냐 이런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저희 기본료 폐지를 하고 싶었죠, 저희도. 예.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1일 정도 일을 했고 나머지 이제 정리해서 70일 정도였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 기본료를 할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선택 약정 할인율은 시행령으로 5%를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통신사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7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부 산하에 네.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기본료 폐지 논의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비가 즉시 인하돼서 피부로 통신비가 인하됐다는 걸 소비자가 느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공약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예. 시행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표했고 예. 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발표했던 것이죠. 예. 할인율 상향 이제 5% 더 해주는 것도 그 지금 가입한 분들 아니고 신규 가입자에게만 한정됐다면서요. 예, 그거는 이제 모든 법이 예. 그 소급 입법이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그렇군요.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미래부에서 예. 뭐 논의를 하고 고심하고 논의하고 있겠죠. 예. 네. 저는 경제한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예를 들면 네. 제가 이제 2년 네. 약정이 다 끝나서 기계값은 다 갚았거든요. 네. 세상에 제 손에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 컴퓨터 한 대를 퍼스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통신비로 무제한 데이터를 쓴다고 하지만 4만 원, 5만 원을 지불한다는 게 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요율이 나왔는지 정말 궁금한 내용인데 이 통사들은 반대로 행정소송까지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 뭐 그거는 이 총사가 행정소송하는 건 또 법에 정해진 절차니까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게 저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령에 있는 근거로 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대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예.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역할이 좀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고요. 지금 이제 통신사들이 이제 5% 선택 약정 할인율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시고 이런 것이 예. 그 특혜 기득권 담합 구조에 젖어 계신 게 아닌가 반성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었던 것이요. 통신 3사의 여러 가지 담합 구조입니다. 그렇죠. 가격도 담합하고 있지 않냐. 유심 지분 왜 가격이 똑같냐. 그렇죠. 등등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통신사 가격 담합 구조라든지 예. 통신사의 가불 구조에 대해서 지금 조사한다는 게 이미 뭐 언론에도 보도된 상태고요. 예.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또 법적인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뭐 아시겠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이 통신비만 하더라도 한 달에 못 나가도 20만 원 돈이 나가는데 이 소득 평균을 저희가 보니까 15만 원이었다가 예. 올해 들어서 한 14만 원 정도로 줄었군요. 떨어졌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한 14만 원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준다고 하면 소득주도 성장의 정부적인 정책에도 맞을 것 같고요.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기업 측에서 정부 가격 개입이 헌법에 보장된 뭐 사유재산권 침해한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거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네. 이게 통신이 우리가 허가제잖아요. 그렇죠. 허가제에서 통신 사업을 허가받았다는 건 이건 예. 정말 특혜 시비가 이뤄도 몇 번일 일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가만히 역으로 추적해 가면은 이동통신사가 만들어졌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대 통신사들이 예. 지금 구조 자체가 최소한의 이득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네.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연 영업이익이 1조 원 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거의 특혜식 사고에 젖어 있으면 네. 이런 정말 국민이 중심인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네. 과거에 왜 권원유착, 정경유착 이런 상황적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AT&T하고 MCI가 있다가 MCI 같은 경우에는 부정회계에 의해 가지고 부실 회계로 인해 가지고 망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우리도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투명화돼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선택약적 할인율 상향 조치 이거를 만약에 하시면 앞으로 완전 작업제 도입 이거를 도입하겠다. 이거 뭐 맞불 놓는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자급제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법 통과돼야 되고요. 논의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그야말로 맞불이고요. 예. 이렇게 이제 국민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에 대해서 맞불 놓고 예.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이러면 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님들이 국민께 외면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 또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예요. 예. 그런데 이 낙마처럼 얽혀있는 이 상황에서 도입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당장 예. 이게 법적인 논의를 거쳐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요. 그 사이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해서 이 비싼 요금 내리지 않고 가겠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낙마처럼 얽힌 과정에서 갑자기 단말기 완전 작업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예. 그럼 그 피해자들은 그분 잘못이냐?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통신시장의 전체적인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해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맞불의 성격으로 하겠다는 건 이건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을 흔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릴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절대로. 일단 제가 미래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나 정책 안에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포함해서 보편적 요금제, 또 취약계층 통신비 추가 감면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도 정부 시행령 범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이 이제 곧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건 시행하에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와이파이를 이제 버스하고 고등학교까지 깔면 거기서 이제 요금이나 요인이 또 발생하거든요. 데이터 요금이 주니까 그게 한 8,000원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 약정 할인액하고 이런 걸 다 합치면 사실상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요금 인하를 마련했던 것이죠. 예, 그렇군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청취자분들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이 통신비 인하 자체를 낮추려고 상당히 애를 쓰셨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원칙적 기조로 가져가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